안녕하세요. 인공아우 전문 채널 닥터 최병윤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청력이 75dB의 환자가 인공아우 수술을 받으면 청력이 모두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잔존 청력이 모두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아우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기계적으로 달팽이관 그 안쪽에 압력을 줄 수밖에 없고 아주 크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외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아예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대개는 평균적으로 특히 저주파 같은 경우는 10에서 한 15dB 정도의 청력 저하만 있고 그 나머지 청력은 보존되는 것이 이제 평균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15dB 정도 청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네네. 큰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환자분이 거기에 얼마나 이제 의존을 했느냐에 달려 있는데 물론 그 15dB 정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 물론 좋지는 않겠지만은 실제로 수술을 결정할 때 그거보다 훨씬 더 듣지 못해서 불편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설사 한 10dB, 15dB의 그 저주파 쪽에 청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그렇게 전반적인 그런 수술의 만족도를 떨어지는데 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끄러운 데서 대화를 하거나 혹은 음악 같은 거를 들을 때 저주파 쪽에 잔청이 조금 많이 남아 있으면 분명히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아우 기계를 이제 뽑았을 때 이제 잔존 청력이 좀 남아 있으면 그래도 뭐 사이렌 소리라든지 혹은 뭐 경보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는 반면에 잔존 청력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사실 이 기계를 쓸 때는 잘 들리지만 기계를 뽑을 때는 그런 부분을 듣지 못하는 불편함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리고 환자마다 인공아우 수술하고 나서 잔존 청력이 보존되는 경우가 똑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차이가 있나요? 네, 이게 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데요. 특히 저주파라고 하는 건 이제 청력도를 보면은 주로 모음을 듣고 있는 혹은 자음 중에서도 된 자음을 듣는 이 부분이고요. 이 고주파라고 하는 거는 파열음, 파처럼 이런 걸 듣는 쪽인데요. 이렇게 특히 저주파 쪽에 잔존 청력이 많이 남아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스키슬롭의 난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수술했을 때 이 저주파 쪽의 청력은 보존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잔존 청력의 보존이 잘 되고요. 그러니까 이 잔존 청력, 저주파 쪽의 청력이 많이 나쁠수록 또 연세가 많을수록 수술 후에 갖고 있는 잔존 청력이 많이 사라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괜히 인공아우 수술을 해서 잔존 청력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게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청력이 나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 청력이 나빠지지 않았으면은 인공아우 수술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겠죠. 청력이 계속 나빠지니까 이제 인공아우를 생각할 정도의 청력이 된 것인데 지금 남아있는 이 청력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영원히 똑같이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나빠져 왔던 그 속도 그 이상으로 나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청력은 그러니까 인공화호를 생각할 정도로 많이 나빠진 이 청력은 앞으로 지금까지 나빠져 왔던 그 속도 그 이상으로 자연 경과적으로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10년 정도가 있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잔존 청력은 거의 소실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력을 다시 재생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유모세포라고 하는 특히 이제 외유모세포나 내유모세포라고 하는 유모세포가 한번 손상이 되면 포유류에서는 현재 그걸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 맞습니다. 따라서 일부 뭐 유전자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특이한 형태의 난청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에서 일단 한번 떨어진 청력을 특히 유모세포의 손상 등으로 인해서 그걸 되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는요. 네.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데 EAS나 하이브리드 수술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 말은 무엇인가요? 네, EAS나 하이브리드는 수술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수술이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이제 청력의 정도에 따라서
전기적으로 인공호흡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저주파 쪽의 청력을 보청기를 통해서 듣는 것을 추가하면 그게 EAS 혹은 하이브리드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EAS나 하이브리드는 수술 방법은 아니고요. 수술 후에 매핑을 하고 재활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EAS는 약자는 Electrical Acoustic Stimulation이라고 해서 전기와 청각, 그러니까 보청기와 인공호흡을 같이 써서 자극을 한다는 뜻이 EAS고요. 하이브리드는 역시 두 개를 같이 합해서 이제 듣는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여튼 매핑과 재활을 할 때 쓰는 어떤 그런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이렇게 듣는다는 그런 방식이지 수술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이비인후과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잔청을 보존하려고 수술을 하는 그 방식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EAS나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싶으면 저주파 잔존 청력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가요? 최대한 최소한 저주파 쪽에 특히 이제 250Hz와 500Hz 쪽의 청력도를 보면 250과 500Hz 쪽의 잔존 청력이 수술 후에 최소한 75나 80dB 정도가 되어야 EAS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재활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누구나 다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또 EAS나 하이브리드로 듣는 거를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인공호흡으로 모든 저주파부터 시작해서 고주파까지 깨끗하게 잘 듣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250과 500Hz는 보청기로 자연음을 듣는 거를 더 선호하고 그 나머지 주파수를 인공호흡으로 듣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요. 개인차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사람마다 청력의 보존 정도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사람 말고 그럼 전극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존되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사용했던 전극은 굉장히 굵은 전극이었거든요. 이따만한 전극이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상 잔청의 보존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전극의 굵기가 굉장히 가늘어졌거든요. 다만 요사이 전극은 모두 다 얇은데요. 거치하게 되는 달팽이관 내에서 거치하게 된 위치가 보시다시피 이 달팽이관의 내측에 위치하는 그러한 전극도 있고 바깥쪽에 위치하는 전극도 있거든요. 똑같이 얇은데요.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환자분의 잔청의 보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dB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이 보존이 되는 것이 이제 평균적인데 다만 내측으로 감아도는 전극과 외측 전극에 있어서의 잔존 청력이 좀 사라지는 그러한 시기와 방식은 조금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정리하면은 요사이 전극이 많이 기술적인 그런 발전으로 인해서 얇아지면서 잔청 보존율은 옛날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 것이 사실인데 사용하는 전극의 그 거치된 위치가 내측으로 감아도는 전극이냐 외측 전극이냐에 따라서 청력이 나빠지는 그러한 시기와 그 다음에 방식은 좀 차이가 미세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인공호흡의 잔존 청력 보존에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말을 제가 아까 좀 미처 하지 못한 게 있어서 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인공호흡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갖고 있는 본인의 청력이 다 없어진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경우는 한 10에서 15dB 정도의 청력 저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의 청력은 보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특히 저주파 쪽 그러니까 250Hz와 500Hz 쪽 혹은 125Hz 이렇게 아주 그 모음을 듣는 저주파 쪽에 잔청이 많이 남아 있는 분들은 실제로 굉장히 잔존 청력의 보존이 잘 됩니다. 따라서 그 저주파 쪽에 남아 있는 그 잔존 청력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것이 남아 있을 때 오히려 수술을 하는 것이 청력의 보존 차원에서 훨씬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소아의 경우는 성인들보다 잔존 청력이 굉장히 보존이 잘 되기 때문에 잔존 청력에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술의 적기를 놓치신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